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상여금이 줄어들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월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지출을 계획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서 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를 한도까지 받는다든지 고금리 대출까지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채무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되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돌려막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계속 돌려막기를 했다가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돌려막기는 용도사기에 해당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 신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망설이십니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은 뭐냐면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잘 발령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독촉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금지명령이 기각됐다라고 해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면 그 추심을 심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개시 결정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개시 결정을 받으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금지 명령의 효력을 포함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 많아서 금지 명령이 기각되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개시 결정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최근 대출이 많은 분들은 대출을 받아 사용한 내역을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서 잘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기존 대출을 상환한 분들은 기존 대출금이 완납됐다 하는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서 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이 사건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현금 인출이 많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스포츠 토토나 도박, 비트코인과 같은 사행성 자금 사용으로 간주한다든지 아니면 그 재산을 인출해서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변제 금액이나 변제 기간이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카드 거래 내역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이 과소비로 여겨질 만한 것들이 많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용 금액들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 시점과 카드 사용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울수록 불이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 전에 대출을 받은 비중이 높은 분보다는 최근 2개월 전에 대출을 받은 비중이 높은 분이 사건 진행에 불이익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기각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포함해서 변제 금액과 변제 기간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대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대출금의 출처 그리고 대출금의 사용처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소명해야 사건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최근 대출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